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어떤 문자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 뭐 강풍주의보다, 뭐 산불, 뭐 건조주의보다, 또 무슨 누가 사람을 찾네. 또 부산에서 왜 멧돼지 출현? 별별 문자가 다 오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끊기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3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차트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다, 이런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그죠,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은, 대표적인 가치 투자죠. 기업 어떤 본질, 그리고 본질 가치, 재무제표, 그 다음에 미래 전망, 여러 가지를 기업을 분석해보고, 심지어는 오늘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워런 버핏이 마지막 순간 은퇴하기 전까지도 그죠? 우리가 알만한 이런 업체 대형주 이런 걸 절대 안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애플을 안 샀어요. 왜? 안 맞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오너가 운영하는 방식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회사 주식을 아예 안 샀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리스크부터 해가 모든 그 회사 분석에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봤다. 근데 단 차트는 별 신경을 안 썼다. 왜? 차트를 뒤집어 봐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할 만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제각각이에요. 보통 보면,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타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도 뭐 단타 전문이 많아요. 뭐 헤지펀드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 전문,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차트에 기반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퀀트 펀드, 이런 거 유행하죠. 퀀트 펀드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막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주식시장에 어떤 외국인 매수에서 메리츠, 그죠? 그리고 또 뭐죠? 어떤 증권사가 막 이렇게 막 잡히면, 그냥 컴퓨터가 단타 치러 들어왔네. 이거 곧 물량 터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퀀트 펀드, 뭐 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게 매매가 너무 했어. 저도 한 번씩 그러죠. 이거 프로그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런 이야기 막 말씀드리죠.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유명한, 그죠?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시대적인 유행 같아요. 요즘은 인공지능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퀀트 펀드 이런 게 있고, 또 유인, 그러니까 옛날에 그죠, 했던 사람들, 차트를 좀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사람들은 좀 알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소위 차트 분석대가 이런 거면 윌리엄 오닐 이런 사람들이 컵 앤 핸들 패턴인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사람. 그리고 폴 투더 존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200일선을 하회하면 이거는 위험 신호다. 이런 종목은 건드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1987년도에 그때 블랙 먼데이, 이때 공매도를 쳐서 엄청난 돈을 번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주식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를 추종하는 이런 매매.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 그리고 출판사 가면 책이 굉장히 많죠. 제시 리버모 관련된 책은 무지 넘쳐나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제시 리버모의 어떤 이런 책들이 아직도 유행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니까 비슷하다.
흔히 제실 리버모어를 추세매매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책 보면 타이틀 많이 달아뒀어요. 그건 뭐다? 심리매매. 추세라는 건 결국 심리죠, 심리. 심리는 뭐죠? 단타. 단타는 뭐죠? 테마. 결국은 1900년대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돈 벌고 싶은 욕심. 야야, 뭐 한다더라. 찌라시. 거기 보고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닥에서 끌어모아서 시세라는 이름으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러니하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뭐 어찌 보면 어떤 주식의 흐름인데 차트가 됐든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자기만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결국은 머니 게임이에요. 주식이란 것은. 이 주식의 머니 게임 속에, 이 속에 들어와서 내 소중한 돈을 베팅을 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 그죠? 주식도 오래 하고 방장이란 어떤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19명은 다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요. 한때는 방장님 하는 사람이 헤어지면 이놈 저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플의 어떤 거죠. 이 대상이 한때는 다 가까웠던 지인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왜?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은 뭐죠? 돈을 벌러 온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배가 아픈 거야. 저는 망해라고 굿을 했는데도 안 망하고 아직도 방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직도 유튜브에 하고 있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질내니까 댓글이라고 막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어떤 그런 심리 발동?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있어. 같이 있고 같은 종목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운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 돼야 지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내가 팔고 나면 떨어져라. 내가 팔았는데 10% 플러스 10%에 팔았는데 20% 치고 올라가. 속이 쓰리고 미쳐. 폭락해라. 한가 가버려라. 온갖 저주를 하는 게 이 주식판의 사람이에요. 금방까지는 그 회사 좋다고 입에 침이 온데 가서 막 좋은 회사라고 난리를 치고 온데 시간만 나면 링크 걸어가지고 광고질 도배질을 하는 사람이 지가 팔고 나면 망해버려라 굿을 하는 거. 그게 주식판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악랄하죠. 나는 똑같이 100주씩 들고 있다가 나는 50주 팔고 50주를 들고 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벌어져요? 오르면 나는 50주 남아있으니까 좋지 뭐. 떨어지면 나는 이미 고점에서 50주 팔아놨으니까 떨어지면 또 사지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50주 팔고 50주 들고 있는데 오르니까 내가 미쳤지 왜 50주를 팔았을까? 돌아버리겠네. 이런 사람이 있겠죠. 또 만약 떨어지면 그때 다 팔아야 되는데 왜 50주를 남겨놨을까? 내가 미쳤지.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결과에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끝없이 다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 매매, 이런 것들이 추세 매매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노린 거죠. 세력은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요. 내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사야 돼. 싸게. 왜?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무조건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 세력이 작전을 한다는 것은 뭐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팔아먹을 자신이 있든가, 손해를 봐도 대주주가 물려주든가. 대주주가, 야, 우리 전환사채 이거 팔아먹어야 돼. 유상증자 해야 돼. 우리 회사 주가 조작 좀 해줘. 끌어올려줘. 시장에 소문나게 만들어줘. 전국구 주식으로 만들어줘. 이런 경우. 아니면 세력이 매집을 해서, 야,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저평가되었어. 이 회사는 무조건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가에서 야금야금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 물량을 안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어야죠. 악플을 달아야죠. 욕을 해야죠. 그 종토방 같은 데 가서 이 회사는 쓰레기다. 짜자자자자 맨날 글 써. 이번에 또 적자 났을 거다.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에이, 대주주 죽으라. 맨날 저주를 퍼부어.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나. 내가 쓰레기를 샀네. 에이구, 그냥 손절하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사모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모으면 어느 정도 물량이 찼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차트를 만들어. 종가 관리를 하는 거죠. 조금씩 쭉 바닥에서 턴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종가에서 확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흔히 좋아하는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종토방 이런 데 막 글을 써.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다가 시장하고 부합되는 뭔가 이벤트가 벌어져. 그럼 그 이벤트에 맞는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 올라타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뽑아내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 그게 뭐가 됐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믿으면 그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단타정이든 뭐든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에 비슷한, 그 차트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차트는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차트가 아닌 살아있는 차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21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여유에 있는 선까지 무조건 간다. 터치할 것이야. 최소한 그 근처까지는 갈 것이야.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믿는 사람이 주식을 갖고 버티면 버틸수록 매물이 없으니까 실제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는 52주 신고가야. 허벌판이야. 매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시세가 얼마까지 갈 줄 몰라. 그렇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00원에서는 안 사고 20,000원대는 사. 그게 뭐다? 52주 신고가. 모든 매물대를 다 통과했다. 이제는 매물이 없다. 착각, 환상, 망상, 찌라시. 매물은 그죠? 불변의 법칙이죠. 주식수가 안 변하는데. 모두가 이익을 봤다는 뜻은 언제든지 서로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새로 단타치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까지 올랐는데 얘가 갑자기 왜 빠져? 그죠? 이런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그냥 작업이란 걸 하는 거예요. 종목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죠? 금요일 자사주 이거 그죠? 국회에서 소위 통과했다 하니까 24일인가 아마 본회의 상정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거를 소각이 가능한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또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주가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소각하면 우리는 경영권에 위협을 안는다 하고 하소연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24일 본회의 통과해서 즉각 소각을 할 것인지,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게 과연 합법인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자사주를 강제적으로 소각해라? 과연 그런 권한이 정부에, 국회에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 그죠? 뭐, SK가 뭐고 막 급등하니까 올 매도는 선택이다. 최소한, 그죠? 최소 부분의 어떤 매도는 해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월요일 되면 사람들은 전부 이성적으로 변해요. 금요일 오후에는, 그죠?
사람들 전부 술 먹는다고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참여자가 자가 야 올란 줄도 몰랐어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이 알았으면 팔았을 걸. 근데 금요일 저녁에 시외에서 10% 올란 게 월요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실제 5%도 안 오르는 경우도 크다 해요. 그게 공백이에요, 공백. 그래서 프리마켓, 시외 이때 오르는 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물론 재료에 따라서 판단해야죠. 개별 회사의 개인적인 재료인지 전체 테마로 뭉텅거리로 그냥 간 건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개별 재료면 월요일까지 버텨볼래 할 수도 있지만 무더기로 같이 간 것은 허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 팔아두는 게 안전하다,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저도 결과는 몰라요. 월요일 아침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오르니까 오늘 10% 올랐는데 월요일 아침은 당연히 1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착각.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내가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느 게 현명한 건지 결과를 봤을 때는 몰라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럼요. 내가 손가락을 쭉 가르치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는 달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손가락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시장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해. 소각을 하는 목적이 뭐죠? 자사주 소각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반응은. 사람들은. 그래서 무턱대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 상한가 가고 막 급등을 해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사주가 마녀사냥인가요? 자사주가 악인가요? 자사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소각해야 되나요? 자사주를 왜 소각해라 하죠?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왜 자사주를 소각해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보이는 거지. 자사주 소각해라니까 자사주 있는 기업들만 전부 찾아서 그거 따라잡기.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잃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마 좋아하면 망해요. 테마라는 것은 뭐죠? 이미 매집해놓은 세력들이 그 물건을 비싸게 개인한테 퍼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테마라는 이름이에요. 테마. 한때는, 그죠? 대통령 출마, 대통령 테마, 해가 저출산 대책, 그런 주식도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지 보세요. 테마라는 것은 비싼 주식을 내가 바보짓 하는 거예요. 비싼 주식을 내가 착각에 빠져서, 한상에 빠져서 비싸게 사는 거. 그게 테마다. 이래 봅니다. 정부에서 자사주를 소각해라 했을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자사주를 소각해라 할까? 그거는,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